네. 네. 참 박수 받으면 늘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박수 안 치시면 건강에 나빠요. 네. 자, 이제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냐면요. 제가 IQ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도대체 IQ가 뭐냐고 그렇게들 많이 물어보세요. 이미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Q가 그 사람의 어떤 지혜로움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뛰어남이나 훌륭함을 설명해주는 역할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건 이미 많이 충분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IQ가 기본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죠. 계산을 잘하고, 그리고 기억력이 좋고, 그리고 생각의 스피드가 빠릅니다. 근데 이것을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컴퓨터 사양 설명할 때 CPU가 빠르고, 그렇죠? 계산 능력이 우수하며 저장 공간이 충분히 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IQ로는 이제 무조건 컴퓨터가 1등이죠. AI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IQ 좋은 거랑 아무 상관없이 진짜 뛰어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심리학자들이 당연히 연구를 해보기 시작했겠죠. 전설적인 연구가 하나 있어요. 네. 저도 이 연구를 사실 연구라기보다는 실험이죠. 간단하고 재미있는 실험인데요. 정말 수많은 대학에서 했습니다. 자, 완전히 강의실을 비우고 천장에 실처럼 얇은 2개의 줄만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한 명씩 집어넣어요. 학생들이 해야 될 미션은 뭐냐면 이 2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팔 길이를 다 재놨기 때문에 학생이 들어갈 때마다 그 간격이 같이 거기에 맞게 벌어집니다. 치밀하죠? 네. 그래서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으로 가서 이걸 잡아보려고 해도 잘 안 닿아요. 절대 안 닿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학생들이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제가 그때 일부러 또 좀 약을 올려요. 옆에서 깐죽댑니다. 그래야 사람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야 힘들지? 막 이러면서 제가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정말 어이없는 물건을 하나 던져줍니다. 그 물건이 바로 가위예요. 자, 그런데 뭐야 이런 걸 하긴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니까 일단 받아드는데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99도 아니에요. 100% 이거부터 먼저 합니다.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으로 가서 가위를 쓸 때처럼 잡고 그 가위끝으로 잡아보겠다고 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나를 싹 갈아놨죠. 그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리죠. 잘리고 계속 잘립니다. 근데 더 짧아지니까 더 문제 해결은 어려워지죠. 그럼 거의 다 그 다음부터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가위를 뒤집어 봅니다. 뒤집어 잡아요. 그러니까 나를 자기 손으로 잡고 이거 큰일 납니다. 손잡이 부분을 잡아보려고 하죠. 엿장수 가위가 아닌 이상 절대로 안 잡힙니다. 이렇게 한 15분에서 20분이 허망하게 흘러가면 그 다음부터 천태만상이 벌어집니다. 정말 별의별 학생들이 다 있어요. 네. 어떤 학생은요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방인데 그때가 5월 초니까 뭐 스팀 틀 필요도 없는 데인데 갑자기 쉬 소리가 나서 이게 뭔 소리 하고 들어가 봤더니 얘가 30분 내내 이걸 빨아들이겠다고 옆에서 훅 쓰러지더라고요. 얘가 막 어지러워가지고 네. 안 맞췄으면 큰일 날 뻔도 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과학영재반에 있었대요. 그렇게 기대를 하게 만들더니 얘 들어가서 30분 내내 무슨 짓을 했냐면 정전기 뭐 이거를 자, 그런데 이 방에 들어갈 때 가위가 아니라 망치를 주잖아요. 망치를 주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5분 내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좀 고민하다가 하면서 한쪽 끝을 망치 끝에 묶어요. 그리고 던지죠. 그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기다렸다 잡아서 엮습니다. 가위는 묶을 때 천지죠. 그런데 가위와 실의 관계가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위도 어딘가에 묶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두 번째 생각을 거의 못합니다, 사람들이. 네. 그런데 이 두 번째 생각, 가위도 어딘가에 묶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는 두 번째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컴퓨터가 잘 못하는 일이죠. 그렇겠죠. 컴퓨터는 가장 정밀하게 자르는 걸 잘하는 도구니까요. 그래서 컴퓨터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는요, 원래 있는 걸 제대로 학습해서 그걸 가장 정확히 내놓는 건 이젠
어떤 뛰어난 천재도 컴퓨터를 따라할 수 없죠.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원래 있었던 것을 가장 정확하게 해내는 것 대부분 전문가들이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은 다 이기죠, 이제. 이미 벌써 23년 전 1997년에 IBM 딥블루가 그때 당시에 세계 체스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러시아의 가리 카스파로프 체스 챔피언이죠. 네, 이깁니다. 그리고 2011년에 IBM의 왓슨이 이제 병원에서 암도 진단한다는 기종이죠. 모델이죠. 저 왓슨이 이제 제퍼디라고 하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미국 퀴즈의 양대 전설, 저 두 사람을 아주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이깁니다. 이제 퀴즈도 못 풀어요. 다음 장면 안 보여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2016년 전 국민들께서 이세돌 구단의 그쵸? 그 독특한 목소리를 알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세돌 구단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 때 알파고가 바둑 이겼을 때요. 우리 인류의 기술이 여기까지 진보했구나라고 하면서 뿌듯해하면서 즐거우셨던 분들보단 야, 우리 인간이 이젠 마지막 남은 논리연산 게임 바둑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우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예술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래 좀 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예술은 아이고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알았는지. 렘브란트죠. 가장 사실적인 화풍.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왜 사람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나요? 라고 일정 거리 떨어져서 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기도 했답니다. 이게 요즘 보면 완벽한 벌추얼 리얼리티를 느꼈던 거죠. 참 지금 봐도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제대로 그릴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렘브란트의 그림을 300장 이상 학습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넥스트 렘브란트 드로잉 머신이죠. 2016년에 그린 그림인데 미술 전문가들이 다 까무러칩니다. 야, 어떻게 렘브란트보다도 더 렘브란트 같이 그리니? 네, 예술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서양화가 하면 렘브란트보다 먼저 떠오르는 서양화가 그 거장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피카소죠. 그 독특한 화풍, 그 전위적인 색채, 그렇죠? 그 창조적인 그 그림들. 그런데 실제로 피카소 그림은요. 초창기가 이랬어요. 이런 그림을 계속 그렸던 겁니다. 피카소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아는 저런 걸 그려요. 그러면 이 전까지의 피카소 그림은 AI가 아무리 학습해봤자 오히려 학습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걸 더 못 그립니다. 자, 우리 인간은 망치로 씨를 묶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가위도 어딘가에 묶는다라고 하는 기존에 없던 생각. 그리고 이렇게 평범한 그림 혹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그림을 또 다른 세계의 그림을 그려내는 피카소처럼 우리 인간은 인공지능 AI와 무엇이 다른가? 즉 AI는 A와 B를 열심히 배워서요. 열심히 배워서 A, B를 요구받을 때 가장 정확하게 내놓으면 그게 AI죠. 그런데 인간은 A와 B를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엉뚱하게도 C를 내놓을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온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완전히 다른 걸 배워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놓는 거랑 그 결과와 똑같은 걸 배우는 거는 여전히 AI랑 똑같은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국어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수학들도 배울 거고 사회도 공부하고 그리고 다른 언어도 배울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저 C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C가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쫙 하고 나가버리면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강연을 드리고 나가는 셈이 되니 지금부터 저희들이 고민해보고 알아낸 그 C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독특한 측면이 어디서 나오는가.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우리가 조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중요한 측면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거의 100년 전에 먼저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서기 전에 이미 굉장히 많은 위인들은
그 두 번째 생각, 그 두 번째 생각을 하는 능력으로 인류사를 바꿔왔습니다.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밝혀졌냐면요. 태양계 만화책 보다가 만들어놨어요. 태양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양이 나머지 위성들을 못 도망가게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 형상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원자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나와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비밀을 해결했죠. 화학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발견이라고 부르는 어거스트 게큘레의 벤젠이라고 하는 물질의 순환하는 분자 구조식은 심지어 이건 만화책도 아니고요. 꿈을 꾸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순환하는 분자 구조식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트 게큘레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뱀이 한 마리 나오더래요. 확 하고. 근데 뱀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자기 꼬리를 덥석 물더랍니다. 그리고 먹으려고 잡아당기더래요.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더라는 거죠. 그래서 순환하는 분자 구조식, 순환하는 그 형태를 왜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어거스트 게큘레는 이걸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죠. 다 똑같은 거죠. A와 B를 경험했는데 C가 딱 떠오르면서 인류사를 바꾼 사람들입니다.